윤계순 할머니는 7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평생을 교단에서 보내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할머니에게 이번 유럽 여행은 손주들이 마련해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루브르 박물관 가셔서 진짜 모나리자 보고 오세요. 사진 꼭 보내주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현수와 연지까지 세 손주들이 각자 아르바이트와 용돈을 모아서 만들어준 이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손주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지영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현수는 과외비를, 연지는 용돈을 모두 모았다고 했죠. 할머니께서 평생 우리만 보살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어요. 진분홍빛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까지. 이 옷에는 할머니의 청춘과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딸이 이제 세계 구경을 하러 갑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이 특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옷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복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40년 교직 생활 중 졸업식이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입었던 이 한복은 할머니에게 자부심과 품격의 상징이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어색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는 퍼스트 클래스로 가셔야 해요. 오래 앉아 계시는데 편하셔야 한다고요라며 고집을 부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손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죠. 기내에 들어서자 서양인 승객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에 익숙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때로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유럽 역사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책 역시 손주들이 할머니가 더 재미있게 여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며 할머니는 곧 만나게 될 파리의 거리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까지. 평생 책으로만 봤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에밀리 잭슨은 32살의 경험 많은 승무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온갖 종류의 승객들을 만나봤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동양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비교적 단조로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대학에서도 주로 같은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렸고 승무원이 된 후에도 자신만의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죠. 그녀에게 퍼스트 클래스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이나 브랜드 옷을 입은 부유한 여성들의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한복 차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에밀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저런 전통 복장을 입은 분이 정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일까? 혹시 실수로 잘못 앉으신 건 아닐까? 동료 승무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앉으신 분, 혹시 이코노미 승객이 잘못 앉은 거 아냐? 뭔가 어색하지 않아? 에밀리의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들 역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만들어진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보통 서구식 정장이나 고급 캐주얼 복장을 입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상 이런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어도 잘 못하실 것 같고 서구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코노미석이 더 편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밀리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어색함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좌석이 맞으신가요? 티켓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영어를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곧 실수가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가방에서 티켓을 꺼내 건넸습니다. 에밀리가 확인해 보니 분명히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맞았습니다. 당황한 에밀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 맞으시네요. 그런데 이런 복장으로는 비행 중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요. 혹시 이코노미석에서는 더 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는 같은 문화권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에밀리의 말 속에는 선입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복이 불편할 거라는 추측도 이코노미가 더 어울릴 거라는 생각도 같은 문화권끼리 있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도 모두 그녀만의 편견이었죠. 윤계순 할머니는 에밀리의 모든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할머니에게 이 정도 영어는 전혀 어려울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에밀리보다 더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만 저었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배운 지혜 중 하나가 바로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할머니의 침묵을 본 에밀리는 완전히 잘못 해석했습니다. 역시 영어를 못하시는구나.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에밀리는 동료들과 더욱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에밀리는 방심했어요. 설마 할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옷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문화와는 많이 다르시니까 불편하실 것 같은데. 에밀리의 말에는 문화적 우월감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방식이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말 속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에밀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무전기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일부 발언이 기내 스피커로 흘러나간 거예요. 또 동양인인데 퍼스트 클래스는 좀 안 어울리는 듯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내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갑작스럽게 들려온 방송에 귀를 기울였고 곧이어 술렁거리는 소리가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들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 모든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노나 상처받은 기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듯한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볼 뿐이었죠. 교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말들을 수없이 들어봤거든요. 특히 젊은 시절에는 전통을 고집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마다 화를 내거나 상처받기보다는 그런 시선들을 교육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급하게 무전기를 끄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기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고 여러 승객들의 시선이 할머니와 에밀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책장을 넘겼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에밀리라는 젊은 여성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안쓰러움이 컸죠. 기내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자 수석 승무원 브라이언 스미스가 직접 상황에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7세의 브라이언은 15년간 이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에밀리보다 더욱 직설적이고 위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는 고객 서비스보다 규정 준수가 더 중요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의 보고를 받은 브라이언은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규정상 복장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승객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브라이언의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랐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강제로라도 조치를 취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석에도 충분히 편안한 자리가 있고 아마 거기서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더 적합한 환경일 테고요. 브라이언의 말은 에밀리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차별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인종차별과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정당한 티켓을 가지고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왜 자리를 옮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 백인 남성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루크 피터슨이었어요. 그는 출장으로 자주 비행기를 타는 사업가였는데 지금 상황이 자신의 일정에 영향을 줄까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 건가요? 그냥 자리를 옮기세요.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루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규칙은 규칙대로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루크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특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내는 점점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태도는 일부 승객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여성이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5살의 클레어 존슨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여행하는 엄마였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는데요? 정당한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왜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클레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어요.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에요. 복장이 다르다고 해서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클레어의 용기 있는 발언에 기내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클레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클레어를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지만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내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 승객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윤계순 할머니가 마침내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할머니 여행 중에 이거 꼭 필요해요. 제가 중요한 번호들 다 저장해뒀거든요 라며 사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준 그 휴대폰이었어요. 처음에는 버튼 하나하나가 어색했던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제법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차분하게 연락처를 찾아 특정 번호를 눌렀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할머니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마이클, 오랜만이구나. 나 윤계순 선생님이야.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 리는 20년 전 할머니의 제자였어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마이클은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 가정의 아이였죠. 그때 마이클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마이클을 외국인이라며 때로는 놀리기도 했고 때로는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 마이클을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 바로 윤계순 선생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과 후에 마이클을 따로 불러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알아봐 줬단다. 내가 항공사에서 일한다고 하더구나. 참 많이 컸네.
마이클은 현재 이 항공사의 미국 본사에서 고객 경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한국어와 배려심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할머니는 현재 상황을 간단하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지금 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 그대로 차분하게 전달했을 뿐이었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전화를 들은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항공사에서, 그것도 자신의 은사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 매일이 힘들었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 선생님이 지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니 마이클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다시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주변 승객들은 할머니가 누군가와 유창한 영어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에밀리와 브라이언은 할머니의 전화 내용을 일부 들으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마이클의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8분 후 기장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항공기 기술 점검 사유로 잠시 게이트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지연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죠. 어떤 승객은 또 지연이야? 라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기술적 문제라니 괜찮은 건가? 라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에밀리와 브라이언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에밀리도 이런 상황은 정말 드물게 경험했거든요. 보통 기술 점검을 이유로 게이트에 복귀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브라이언은 동료들과 급하게 무전으로 상황을 확인해 봤지만 본사에서는 지시사항일 뿐 자세한 내용은 곧 알려드리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기체가 천천히 게이트로 돌아가는 동안 승객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어요. 루크 피터스는 이런 식으로 지연되면 내 회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다른 비즈니스 승객들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계순 할머니만은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책을 읽고 있었죠. 클레어 존스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데 할머니만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기체가 게이트에 완전히 도착하자 곧바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승무원들만 드나드는 출입구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여러 명의 인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걸음걸이에는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승객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에밀리와 브라이언은 고위 관리자들이 직접 기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40세의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이제 당당한 항공사 임원의 모습이었지만 할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클의 눈에는 20년 전 중학생 시절의 그 애틋함과 존경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제자가 스승을 만나는 설렘과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죄송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할머니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내의 모든 시선이 이 예상치 못한 장면에 집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 선생님,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기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클의 등장으로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자 에밀리와 브라이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클은 승객들을 향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항공사 미국 본사의 고객 경험 부사장 마이클 리입니다. 오늘 저희 승무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객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일들이 단순한 좌석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차별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이클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계순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십니다. 20년 전 제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이 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세요. 선생님은 여러 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훌륭한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영어를 못한다고 여겨졌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다국어를 구사하는 교육자였다니. 특히 루크 피터스는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워했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10년간 승무원 일을 해오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한복을 입고 계신 걸 보고 저는 자동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추측해버렸어요. 이런 제 모습이 정말 창피합니다. 브라이언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정과 절차만 따지면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모든 승객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인데 오히려 차별을 조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일해왔는지 반성했어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편견을 정당화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교사로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 따뜻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질책이나 원망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교육적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할머니다운 반응이었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와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에밀리와 브라이언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들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침을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았거든요. 상황이 정리되고 모든 오해가 풀린 후 비행기는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돌아간 후 여러 승객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의심스러운 눈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관심이 가득한 시선들이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일본인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곤니치와. 소란을 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니었어요. 일본인 승객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선생님, 일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젊은 시절에 일본 문학을 공부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프랑스인 부부가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프랑스 부부는 할머니가 파리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몇 가지 좋은 추천 장소들을 알려주었어요. 루브르 박물관도 좋지만 오르세 미술관도 꼭 가보세요. 인상파 작품들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감사합니다. 꼭 가보겠어요. 프랑스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독일인 승객이 다가왔고 할머니는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어서 중국인 승객과는 중국어로, 심지어 스페인 신혼부부와는 스페인어로도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승객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연신 감탄했어요. 특히 젊은 승객들은 할머니의 학구열과 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클레어의 어린 딸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아이는 큰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여러 나라 말할 수 있게 될래요.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란다.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렴. 그게 진짜 여행의 의미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어요. 클레어는 딸이 할머니로부터 받은 영감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한 후 기내 전광판에 특별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는 품격과 존중이 담긴 자리입니다.
모든 승객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이 가장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이는 마이클이 직접 준비한 메시지였어요.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이 여행이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에밀리와 브라이언은 남은 비행 시간 동안 할머니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언어가 사람을 잇고 존중이 문화를 밝히며 이해가 편견을 허무는 윤계순 할머니의 진짜 유럽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소통이 될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방 속 유럽 역사책을 다시 펼치며 곧 만나게 될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와 그 미소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렸습니다.